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전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밤사이 군산 4.4, 익산 2.5, 전주 1.9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종일 흐리고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엔 나쁨, 오후 들어서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에서 1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잠적했던 최규호 전 교육감이 붙잡혔습니다. 검찰에 자진 출두를 약속했다가 잠적한 지 8년 만입니다. 먼저 오정현 기자입니다. 꿀테 안경에 연두색 스윗 차림의 최규호 전 교육감이 호송차에 오릅니다. 검게 염색한 머리에 다소 살이 찐 듯한 최 전 교육감은 8년간의 도피 생활을 한 71살 고령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한 모습입니다. 최 전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짤막한 대답을 남긴 채 서둘러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검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인정하세요?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교육청 부지를 골프장에 넘기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가 잠적했습니다. 지난 8월 다시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석 달간의 추적 끝에 어젯밤 인천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최 전 교육감을 붙잡았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교육청이 관리하는 부지의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3억 원을 수사한 사실로 8년간 도주하였던 전 전라북도 교육감 최규호를 2018년 11월 6일 19시 20분경 인천 연수구 식당 안에서 체포하였습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머물렀던 인천 아파트를 압수수색하고 그동안의 도피 경로와 행적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해외 도피설에 사망설까지 돌았던 최 전 교육감은 국내에서 비교적 여유 있게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이 밀항선을 타고 해외로 달아났다. 전주에서 지인과 가족을 만났다. 지난 8년간 최 전 교육감을 둘러싼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에는 최 전 교육감이 숨져 전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검찰 전담 수사팀의 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행방이 묘연했던 최 전 교육감은 최소 1년 이상 인천에 머물렀습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 오랜 기간 도피할 수 있었는지 조력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피하는 과정에는 돈이나 거처 이런 것들에 대한 제3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광범위하게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고령에 지병이 있던 최 전 교육감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 전 교육감이 검거 직전까지 머물렀던 인천의 아파트와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데 쓰였던 휴대전화도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는 범인 도피죄가, 최 전 교육감이나 가족이 직접 도움을 요청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가족과 친인척, 교육계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전 국회의원이자 친동생인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 도피와 관련해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지역사회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은 골프장 비리의 몸통으로 꼽혔지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잠적했는데요. 전북교육계의 수장이 연루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당시의 사건을 정원익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 골프장은 9개 홀로 문을 열었습니다. 1년 뒤에는 18개 홀로 늘리기 위해 임금 부지 매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넓히려는 땅이 전북교육청 부지로 확인되자 골프장 측은 전북교육청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규호 전 교육감은
골프장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교육감이 급행료를 운운하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선임으로 몇 번 오셨었어요. 사장님하고도 몇 번 만나신 거는 제 기억을 하고요. 검찰은 당시 골프장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최 전 교육감에게 전달한 교수 2명을 체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검찰에 자진 출두 의사를 밝힌 뒤 변호인과의 연락마저 끊은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검찰은 당시 최 전 교육감의 말만 믿고 곧바로 체포에 나서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뒤 골프장 측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곽인희 전 김제시장까지 관련자 9명을 기소했지만 정작 사건의 몸통은 빠진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8년의 세월을 지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북의 전 교육계 후장이 다시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의 폐쇄로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특히 배후 지역인 오식도동의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국가산단의 배후 도시인 오식도동입니다. 지난해부터 근로자들이 떠난 뒤로 비어있는 원룸이 수두룩합니다. 이 건물 상가 역시 빈지 1년이 지났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원룸 단지의 공실률은 지난 2월 GM 사태가 발생할 당시에 85%에 이르렀습니다. 8달이 지났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대출금을 갚기에 버거운 상황에 놓이면서 이른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누가 돈이 있어서 들어왔어요? 다 은행 이자 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좀 방들이 안 나고 회사가 이렇게 없어지고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자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근근히 버텨온 원룸 주변의 상가들도 근로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결국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쪽 편의점 문 많이 닫았어요. 이 동네에 이제 그냥 상가 있는데 큰 도로 있는 데나 있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산시가 최근 고용 위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건물 주인과 상인들의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2달짜리 단기 사업이지만 밀린 대출 이자라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만 한 것이 한 14명 돼요. 그래서 건물 주인들도 있고 상가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어려우니까. 지역 경제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가산단 배후도시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완주군이 국립전주박물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실군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국립전주박물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전주박물관은 협약 체결에 따라 내년 6월 완주군의 특색 있는 고대 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와 학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7회 남원 국화분재 전시회가 내일까지 사랑의 광장 앞 요천둔치에서 열립니다. 올해 국화분재 전시회에는 원예활동 연구회 회원들이 준비한 개인과 단체 작품 300점이 전시됩니다. 이곳에 오시면 다양한 국화분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의 향기를 흠뻑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임실군에 사는 60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65세 이상 노인은 약품비 9만 원만 내면 별도의 접종 비용 없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에게서는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에서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5 보병사단은 순창 공설운동장에서 신병과 가족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15기 신병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순창군은 신병과 가족들에게 전북의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35사단에 요청해 신병수료식이 순창에서 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정읍시청 실험단은 정읍시 학교 중 유일하게 씨름부가 있는 칠보초등학교를 찾아 1:1 기술 지도와 멘토링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난 6일부터 공공운수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서 어제 저녁 7시 40분부터 16대의 버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전주시는 어제 저녁 7시 40분부터 막차까지 호남고속의 시내버스 16대가 운행을 중단해 평화동, 비전대, 전주대, 완주군 소양면 구간의 버스가 결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임금 인상률 16.2%와 무사고 수당의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15일에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도내에서는 2만 560명의 수험생이 응시합니다. 수능시험은 도내 63개 학교 약 770개 시험실에서 치러지며 수험생 예비 소집은 14일 오전에 각 고사장별로 실시합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하고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각종 전자기기와 스마트폰을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전북대가 어제 제18대 총장 임용 후보자로 1순위 김동원 교수와 2순위 이남호 현 총장을 교육부에 제청했습니다. 전북대는 총장 선거 이후 두 후보자에 대한 연구윤리 감사를 진행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두 후보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임명 제청하게 되며 임명이 동의되면 차기 총장은 다음 달 14일부터 4년간 임기를 수행합니다. 군산경찰서는 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 방과후 교사 56살 정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군산의 한 중학교 연극부 방과후 교사였던 정 씨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학교 안팎에서 제자 3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지난달 정 씨와의 계약을 파기한 뒤 해임했으며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남원시 주천면 한 휴게소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에 타고 있던 38살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장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차량 안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